네, 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루 발생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이어져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오늘 아마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 그 전에 오늘 상황부터 조금 짚고 그 얘기는 본격적으로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00명대 또 중반으로 늘어나서 이거는 근데 휴일 검사 건수 영향이 보통 월요일에 월화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수요일이 돼서 그 효과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환자분을 집계하는 데 있어서 일요일 검사건과 월요일 검사건이 서서히 올라와서 화요일 날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것이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받게 되니까요. 예. 보통 그 주에 수요일과 목요일의 검사 건수가 그 주에 어느 정도 환자가 지금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500명에 접근했었던 적도 있지만 거의 같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300명대로 나왔을 때도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 환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 주말 동안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별진료소를 연장하거나 또는 확대해서 이 검사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 건수가 적진 않았습니다. 예. 다행인 것은 그쪽에서 환자분이 많이 안 나왔죠. 즉 주말 사이에 검사 건수가 많았는데 300명대였으니까 안심해도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실제로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목욕탕, 비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족, 지인, 소모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처음 시작인 어딘지 모르나 연결고리가 계속되는 모임은 계속되는 확진자는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답변을 주시는 그 선생님들께서도 유사한 그런 느낌이 좀 드시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이제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이게 지금 몇 주째인데 300~400명대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물론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일정 부분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형성했다라는 평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1차 유행과 2차 유행 그리고 이태원발로 시작됐던 걸 보면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예. 즉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 있죠. 즉 역학조사로 막아서 연결고리를 끊는다고 하면 현재 나오는 것은 3차 유행 이후에는 연결고리를 찾아서 끊는 건 할 수 있지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예. 따라서 코로나19의 특성상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그게 어떤 특정한 외국인,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상태고 그런 게 예.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1000명대에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인구 대비라든지 검사 건수 또 실질적인 참여 건수를 봤을 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북방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로 생각되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다시 문을 닫고 있는 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경계가 풀어지고 젊은 층에서 예방접종이 거부하면서 오히려 확산이 되면서 다시 문을 닫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준점, 이 300명대가 현재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산발적 감염으로 400명대가 나오는 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확진자가 500에서 1000명 정도 더 있을 가능성, 거기에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새학기,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경계심이 떨어져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측면과 증가되는 측면에서 정체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위험 요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다 보면. 근데 지금 여기에 또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지면서 봄철이 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이후로 계속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자체가 많다 보니 확산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제 코로나19의 특성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재래시장이나 또는 우리가 실내에 있는 대형 쇼핑몰 많이 우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업장을 닫거나 폐쇄하고 하는 이러한 걸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딘가에 확진자가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죠. 다만 이동량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보이지 않는 접촉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호주의 중앙, 그러면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제가 만약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시드니라고 사람 많이 사는 데를 1년에 한 번 가를 때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과 1년에 12번 가는 거는 가능성이 다르죠. 즉 서울 수도권 지역이 지금 7, 80%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과의 교류 그리고 휴가, 새로운 이동들이 증가되면서 지방에서의 연결고리 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이 400명, 500명대를 떠받치는 어떤 숫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수도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수도권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일단 당국의 입장은 단계 격상은 어렵고 세부 수칙을 다듬어 나가겠다 이런 입장 내놨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혈당이 높아서 큰일 납니다. 다리가 자를 수도 있습니다. 예. 눈 안 보입니다. 투석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갑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조심을 해요.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숫자가 잘 나와서 당화혈색소나 혈색소 수치가 잘 나오면 어느 순간 떡도 하나 더 먹고 싶고 예. 어느 순간 맥주도 한 잔 더 마시고 싶고 지금 우리 방역이라고 하는 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돼서 많은 부분이 따르고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어떤 일탈하는 행동들이 방송에 들어오면 아유 나도 저래도 될 거 아닐까? 또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주로 9시 이후에 많은 손님을 받아서 국민을 즐겁게 해줬던 호프집이나 예. 이런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역과 생계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세부 지침들이 잘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국민 개개인이 코로나19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정말로 그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월 말까지 200명대로 내는 특단의 조치를 하려면 예. 방역 조치를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현재 2.5단계의 경계선 또는 2.5단계 서울 수도권에 준하는 그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명대를 준하려 가려면 5인 이상 집합금지뿐만 아니라 시간도 다시 줄이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에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경제적 측면이라고 물려서 예. 판단이 어려울 뿐이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400 또는 3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숫자가 우리 기준이 되면서 오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저희가 좀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백신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틀간 계속 짚어봤습니다만 혈전 생성 논란이라는 부분인데요.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사망하신 60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에서 혈전 생성이 발견됐다. 이건 이제 국회에서 정은경 청장이 그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뭐 이거 부검 소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응답까지는 저희가 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교수님? 우선 혈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네. 어떤 분들은 혈전이라고 하는 게 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인한 동맥 또는 혈관 폐색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예.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혈액은 공기 노출되거나 또는 혈관 내에 있을 때 외부의 어떤 알러지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굳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끝이 다쳐서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 예. 그럼 이게 피가 멈춰야지 계속 흐르면 큰일 나겠죠. 예. 예. 그래서 이 혈액 안에는 실질적으로 혈액 응고에 관련된 응고인자, 그다음에 응고인자의 작용을 받아서 실제로 혈액이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 백혈구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혈소판 등의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되거든요. 예.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 혈전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또는 흡연하시는 경우 예. 오랜 시간 장기간 앉아 있는 사람들의 하지에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과 예방접종 이후에 하지에서 혈전이 발전될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예.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혈전이 생깁니다. 예. 근데 그런 혈전 등이 콩팥 등에서 걸려서 나가거나 예. 또는 특정한 치료를 통해서 제거 또는 혈전이 뭉치지 않게끔 하는 혈액 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복용함으로써 우리가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78세 이상 어르신들 혈액 검사상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초음파에서 목 동맥을 보거나
다리를 보거나 아니면 예. 좀 중한 환자 같은 경우는 혈관의 CT 등의 혈관 촬영 등을 하다 보면은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거나 혈관이 발견이 됩니다. 예. 그 혈전이 혈관 내에 발견되는 것들이 우리가 약물 치료나 또는 기타 운동 등을 통해서 혈전이 많이 생기지 않고 뭉치지 않게 도움을 주는 거죠. 현재 유럽 EMA라고 하는 우리나라처럼 질병관리청 예. 산하 예. 식약처 같은 곳에서도 유럽에서 진행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임시적으로 잠깐 지켜보자 하는데 예.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저도 3월 6일 날 맞았지만은 예. 국내에서 생산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일련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60대 그 분께서 사망하신 다음에 예. 부검 대상자였기 때문에 예. 부검상에 나온 거를 혈전이 있는 건 없다라고 덮었으면 이건 더 문제고 예.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정부에서 잘하고 있고 열린 정보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예. 이 시점에서 추측성으로 나가는 예. 어떤 언론의 그런 것들 또는 비전문인들이 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과장하는 거는 자제하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만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에서 얀센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이 승인이 되면서 예. 미국에서 이제 3가지 회사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엔 주로 파이저나 모더나사에서 나온 걸 예방접종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예방접종 후 시간 연계로 직접적 연계는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시간 연계상으로 발생된 사망자 숫자는 4자리가 넘고 예. 혈전이 발견된 사람들도 있어서 당시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예.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딱 2개의 예방접종만 현재 예. 가능한데 이런 시점에서 특정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특정한 예방접종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도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더 이상 얘기되지 않았다는 거를 몇 달 전 미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론을 뒤집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런 논란은 알 권리에 있어서의 알고 명확하게 집어 넘어가는 건 맞지만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틀에서 예방접종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동안 유럽에서 일단 몇몇 국가들이 중단을 했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했다가 이번에 발견이 되면서 사실 앞으로 접종을 앞둔 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검까지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맞는 분들, 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아무래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요. 예방접종은 같은 어떤 회사, 어떤 공장, 어떤 기계 라인에서 나오길 확인 번호가 있습니다. 예. 마치 우리나라 이제 족보처럼 누가 누구의 뭐처럼 기록이 남는 걸 로트 번호, LOT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왜 유럽에서는 특정 국가에서 그거를 잠시 중단했느냐? 예. 잠시 중단하는 것은 안돼가 아니라 지금 확인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예. 실제로 제가 그 나라 언론 보도를 직접 확인해 보니 홀드 또는 서스펜드, 연기 또는 잠시 중단한 상태고 그 이유는 그 로트 번호가 일치하는 사람 중에서 혈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예. 제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또는 유통상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유통 중인 그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만들어진 나라와 유통 과정이 전혀 다른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국내에서 생산된 거랑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부검 중에 1차 부검 소견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정밀 부견 소금이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본인이 혈전 질환에 대해서 실제로 걱정은 없지만 정말 불안감이 너무 심하고 그런 예. 경우라고 하면 순서가 좀 밀려서 나중에 맞을 수 있죠. 단 11월 이후 현재는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아마 2, 3주가 지나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 맞고 하루 이틀 아프고 고생하신 분들은 털고 일어나서 아우 맞길 잘했네. 저희 주변도 다 그렇거든요. 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맞길 잘했네. 개운하다 하지만 그 순간에 물론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혈전 치료 받고 계시고 약 접종 후에 열이 나면서 탈수로 인해서 혈전이 악화될 수 있으니
지켜봅시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본인이 과도한 예. 불안감으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예방접종 하실 때까지 당신들께서 조금 후회하거나 예. 마음이 무거울까 봐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관련 보도를 보니까 주간에서 원래 우리나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혈전 발생률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굉장히 낮다. 한 10%에서 20% 정도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혈전 발생과 관련해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인종적인 요인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설명이 보충이 된다면 맞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감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연구가 나온 게 있는데 예. 아주 많은 연구는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혈전이 자주 생기는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증, 비만, 복부비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만성 관리 질환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 우리나라는 현재 좀 더 비만 과체중, 예전보다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증, 혈관 관련 질환 환자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예전보다는 서구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예. 혈전 관련 질환, 즉 혈관 관련 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인 건 아직까지도 좀 덜 보고되고 있는 거는 예. 그런 서구 이미 이전부터 이런 과체중이나 비만을 통해서 만성관리 질환이 많이 보고됐던 나라보다 적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부걸 제가 말씀드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뱀에 물리잖아요. 예. 뱀에 물리면 독이 퍼져 죽는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뱀의 그 혈청이 들어가면서 혈액이 응고되는 겁니다. 즉 급하게 혈전이 응고되면서 그 핏덩어리들이 막아가지고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돌아가시거나 예. 큰 화를 입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주사 자체가 들어가서 혈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왜냐하면 주사가 들어가서 그것이 혈전을 만드는 예.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예방접종을 물론 다양한 회사에서 했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47만 명에 대한 그러한 의학적 근거를 볼 때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회사만 예방접종했더니 혈전을 만든다는 근거는 전혀 없고 예. 예방접종 자체가 혈전을 만든다는 거는 실제로 이게 혈청으로 우리 몸에 이런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하는 물질을 넣은 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 다리에서 아까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다리에서 혈전이 발견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그 유럽에서도 이 그 혈전 논란이 있을 때 가장 크게 부각돼서 보도됐던 것이 뭐 이제 뇌혈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맞았다가 진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야기하는 거라면 뇌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뭐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공포로 이게 시작된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연관성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혈전은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유 교수님 그 잠깐 방송 전에 뵀을 때 그 이제 동료 의료진들께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젊은 분들이 백신 맞고 나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휴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아무튼 검토에 들어간 상황인데. 요 얘기도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유급 휴가? 이거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백신 휴가 제도화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갖고 계세요? 우선 예방접종이 의료진부터 시작됐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의료진들은 예방접종 이후에 병원에서 관찰, 즉 동료 또는 다른 전문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30분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예방접종하고 진료하고 제가 환자분 모시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몸을 관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일반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2분기, 3분기에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예.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처럼 특정 예방접종 장소에서 하고 집에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두 예방접종인 경우 확률적으로 보고된 부작용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의료진들이 느끼고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하게 힘듭니다. 저도 토요일 날 맞고 일요일 날 좀 힘들었지만 열암주소 나왔었고 월요일 날 강의하러 갔는데 예전만큼 목소리가 안 나오고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의료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은 다행히 이제 근무하는 데가 의료시설에서 뭐 필요하면 수액도 바로 맞고 상담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경우를 하면 저는 48시간 휴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예. 저는 찬성을 합니다. 예. 왜 48시간이냐면 하루는 당연히 유급이어야 되고요. 예. 하루 같은 경우는 무급 또는 본인 선택 휴가를 하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3일 정도는 본인 몸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혈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오래 타시는 분들 우리가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코노미 좌석 증후군. 예. 오래 앉아 있는 분들 다리에 혈전 생긴다고 해서 예. 스타킹도 신고 뭐 예. 물도 마시고 아스피린 먹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이 나거나 또는 우리 몸이 정말 너무 힘들고 근육통이 심한 경우라고 하면 몸이 탈수되기가 쉽고 탈수되기 쉬운 상황에는 혈액순환, 우리가 뭐 손발이 찬 혈액순환이 아니라 실질적 혈관 안에서의 혈액 흐름이 속도가 떨어집니다. 점액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고위험군이나 고령층에서의 기존에 있었던 혈전이 뭉쳐서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검 결과랑 별도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따라서 최소 24시간은 집에서 충분히 물 드시고 휴식하시면서 돌보고 또 하나는 많은 의료진들이 걱정하셨던 게 열이 났을 때 저희 의료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하기 때문에 음성인 걸 알거든요. 예. 근데 예방접종을 한 분이 열이 났을 때 응급실에 간다? 못 들어가고 한참을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올 때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에게 예방접종이 들어갔을 때는 혼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열이 나는 경우. 그래서 최소 24시간 동안은 열이 나는 경우, 예방접종으로 열이 나는 경우는 코로나 검사보다는 타이레놀 등의 해열제를 드시고 쉴 것. 그리고 그 다음 24시간은 본인 상태에서 출근을 결정하지 말고 하루 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열이 안 날 때 의료기관 가서 상담을 할 것. 이렇게 해서 24시간에 대한 유급과 또 다른 24시간에 따른 그때 24시간 무급인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 기록을 내는 것으로서 휴가를 하는 이 정도를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은 좀 더 덜하고 예방접종 의사들도 간호사 선생님도 맞았는데 힘들다던데 난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이 덜하면서 좀 더 예방접종을 더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종 사후 조치와 그리고 백신 휴가 제도와 관련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얘기를 좀 오래 하게 됐네요. 오늘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